일단 첫 소식부터 좀 안타까운 사연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뭐 다들 뭐 아실 겁니다. 일단 이 기자가 좀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15일 SPC 그룹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만드는 작업을 하던 23살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SPC는 사과 발생 엿새 만에 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허 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 1,000억 원을 투자해서 그룹 전반에 안전 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고 당시의 피해자는 20kg가량의 이 소스통을 들여 올려서 붓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국민 사과 안 들려요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먼저 서영인 회장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과의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안 들려요.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기초해드립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수 없이 자막을 이렇게 네, 그렇죠. 달아서 했으니까 아 그게 그건가 보다 하시겠지만 만약에 자막이 없었으면 팀장님 들으셨겠어요? 저도 저 SPC 회장, 화 회장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좀 말이 웅얼거리고 막 우물우물 하니까 사실 잘 자막이 없으면 내용을 모를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황 사장이 발표할 때는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 회장이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지만 웅얼웅얼 하니까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마이크 위치를 이렇게 바꿨는데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의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발표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요청했는데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SPC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분들이 항의가 많았던 거죠. 어찌됐든 사과는 받았지만 저는 그 사과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좀 가슴에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사고 내용 자체가 참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건 따로 잘 아실 테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 지금 보신 저 대국민 사과, 이른바 대국민 사과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6일 걸렸습니다. 그 사고 직후에는 지금 보시는 요 한 장짜리 사과문 잘 안 보이시죠? 몇 줄 없습니다. 이거 하나 툭 던져놓고 했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서야 오늘 저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사고 자체는 10월 15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천 같은 것만 가려놓고 일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됐었고 사과문 자체는 지금 종이 그 한 장인데 10월 17일 날 배포가 됐습니다. 실제로 사과는 6일이 지난 허 회장의 사과죠. 21일 날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사과가 늦어지냐. 법적인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사과를 미리 했을 때 예컨대 지금 산업안전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뭐 책임 인정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아마 예상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생명 사고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바로 사과하고 법적인 부분은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18일 날 이 혐의로 입건한 이후에 사과문 배포도 하고 21일 날 회장이 사과를 했거든요. 법적인 부분하고 관계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고에서 가장 아픈 두 가지 장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고 현장, 사고 직후에 그 주변을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 현장 작업자들이 계속 일을 시켰던 거. 저거. 야, 진짜 이게 직원들 트라우마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저거 하고
그 숨진 직원의 장례식장으로 회사 측에서 지금 저 빵을 빈소 찾아오는 조문객들 주라고 저걸 보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저거 만들다 이 참변이 벌어졌는데 저거 먹으라고 조문객들한테 저거 주라고 보낸 거예요. 예? 소장님. 네.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 그림은 화가 나고 정말 이분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구나. 23세 노동자가 지금 이렇게 참담하게 사망을 했으면요. 그냥 죽음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죽음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회사의 직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특별한 팀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또 일을 시킨다? 도대체 직원을 뭐로 생각한 거지? 그냥 기계로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빵을 보냈을 때 유가족들이 그 빵 만들다가 우리 애가 죽게 됐는데 그 회사 제품을 떡가니 갖다 놓냐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거의 울부짖으셨겠죠. 저도 거기에 너무 동의하거든요. 이렇게 공감력이 없으십니까? 저 빵을 누가 도대체 먹는다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네. 그리고 지금 근데 SPC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거는 여기만 보낸 게 아니고 SPC 직원이 상을 단하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경조사 지원품이다. 그렇지만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반성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심각성을 정말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임원들이 찾아와서 같이 위로하고 이런 모습이 찍혀야 되는데 임원들은 찾아오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지금 막 공분을 참지 못하고 계시는데 자, 더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저희 JTBC 사회부 기자가 사건 당일 공장에 직접 방문을 했어요. 취재를 하러. 자, 그런데 이런 부탁을 그 회사 관계자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 일단 듣고 가시죠. 말씀을 드리면 아직 뭐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SPC 여기는 SPC 나와야지.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제목에서는 안 돼요. 저한테 여기 그냥 관계사라는 표현도 아니라는데 보니까 다 SPC 로지스틱 했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SPL이라는 뭐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SPC라고 하면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박 변호사님, 네. SPL로 표기해서 보도를 해달라. 네. SPC가 아니라 SPC는 너무 그냥 잘 알려져 있는 회사, 우리 회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SPL이 뭐지?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손해 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계속 이렇게 대처하는 모양새를 보면 결국 뭐 사람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어떤 신체라든지 그런 안전이라든지 그보다는 결국은 돈의 논리가 지금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저 영업에 피해 보는 건 당연히 맞지만 지금 사람의 한 귀한 생명이 지금 앗아간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은 빼달라. 그리고 일은 하러 와라. 천막천하성이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빵도 저렇게 먹던 그 빵을 주기도 하고요. 그걸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사로 자꾸 인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외 같은 게 많습니다. 이 기업이 돈을 더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만약 처벌받는다 그러면 그 돈 지금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법을 또 정비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 모습만 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이 SPC 이 계열 브랜드 앞서 뭐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게 나갔는데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던 게 싶은데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유족들이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요? 네, 이 사고를 두고 유족들이 사고 경위를 좀 명백하게 밝혀달라라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유족 측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측이 소스 배합 기계인 교반기에 덮개와 자동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매 운동. 그러니까 SPC 계열 이런저런 뭐 브랜드 다 이제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계열 브랜드다. 이거 불매 이러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회장이 고개를 숙였을까라는 그렇죠. 법적인 부분하고 돈적인 부분 그것을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한참 후에 사과의 고개를 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불매운동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다만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를 자꾸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처벌받고 수익에 큰 타격을 받는다.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돈을 투자해라라는 논리로 가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했던 건데 결국 사망사고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불매운동하는 거고요. 너희들이 안전에 돌 투자하지 않으면 너희 제품 사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힘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기회에 SPC 말고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고 돈을 중요시하는 회사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인의 남자친구가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먼저 퇴근을 했고 혼자 남아서 작업을 하던 이 고인과 나누던 카톡 이 내용도 공개가 됐었는데 사고 당일이었죠. 그 이틀 뒤에 남자친구와 함께 휴가를 내고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왜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이런저런 사연들은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고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